설령 이런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기울어가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 전력을 다해 뛰어들자. 온 힘을 다해 일에 몰두하면 열정은 전파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자.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이나모리 가조의 왜 사업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일과 자기 인생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오랜 기간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뜻이 높은 곳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수준이 낮고 떳떳하지 못한 뜻에 목표를 두면 언젠가는 강렬했던 의욕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리기 마련이다. 적극적이고 강한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들 말하지만 만약 그런 열정이 뒤틀린 것이라면 그 성공의 원인이 동시에 몰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한 열정은 성공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실패라는 함정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사업가에게는 보통 이상의 강한 열정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나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강한 열정만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씩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성, 인생관, 철학을 다듬고 성숙시켜 스스로 떳떳한 경지에까지 올라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그때 나는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가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 주길 기대하고 자신의 미래와 삶까지도 보장해 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는 것을 처음 절실히 깨달았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사업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였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영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그 가족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지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경영이란 경영자가 가진 모든 능력을 기울여 직원들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며 기업은 경영자의 사심에서 멀리 떨어져 대의 명분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물심양면으로 전 직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경영 이념을 최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회사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류와 사회의 진보 및 발전에 공헌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교세라의 경영 이념으로 삼았다. 나는 기업 경영을 아주 단순한 원리로 접근했다.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매출을 올린다. 그리고 그 매출에서 사용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다. 일본의 법률은 독일의 법률을 본보기로 삼았으므로 그 기본은 성무법이다. 하지만 미국은 판례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일상적인 대화 도중에 reasonable, 합리적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판결을 내릴 때에도 배심원 제도를 두어 많은 사람이 이 안건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서로 논의한 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그 판례로 사회의 규칙을 만들고 나중에 뒤따르는 사람들은 이에 판단을 내린다. 이것이 미국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판단해야 할 때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신속하고 유연하게 결단을 내린다. 나 역시 경영을 하며 직면한 상황마다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나의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왔다. 경영자란 무엇인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시에 나는 교세라의 사장인 동시에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개인이기도 했다. 즉, 회사의 대표와 개인이라는 각각 다른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시대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회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경영자의 존재 의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또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기업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만큼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기업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대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만든다. 우리는 고객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는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우리는 철저하게 고객을 돕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연구, 제조, 판매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교세라는 철저하게 고객의 요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운영되어 왔다. 사실 이제 막 문을 연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특히 나는 직원들에게 고객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조한다는 의미는 마지못해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스스로 기뻐하며 기분 좋게 고객의 일꾼이 되려는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고로 개발자는 손이 베일 듯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네. 너무 완벽하고 훌륭해서 만지면 손이 베일 듯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네. 여기서 말한 손이 베일 듯한 제품이란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색과 형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제품을 뜻한다. 또 고객이 요구한 기준, 그 이상의 품질을 지닌 제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오버스펙이어도 좋으니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손이 베일 것처럼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 사업을 펼치는 데는 여러 사정 따지지 말고 일단 도전하는 맹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되게 많은 사람이 신규 사업을 앞에 두고 자금력과 기술력, 마케팅 능력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경영 자원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다. 실제로 나는 새로운 사업에 계속 도전해 왔다. 어떤 역경을 마주해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러한 불굴의 정신을 직원들과 공유했고, 그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왔다. 성공한 경영자들에게는 그 나름의 성공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창업 동기를 품고 있었다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거나 멋지고 놀라운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지만 성공을 거듭하면서 그런 멋진 본연의 자질이 변질되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오만불손함에 빠져들고 만다. 경영자가 초심을 잃어버리니 자연히 실적이 떨어지고 결국 기업은 쇠퇴한다. 그렇다면 무너진 기업과 흐트러진 조직은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즉,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다. 기본이란 무엇일까? 앞서 내가 이야기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자각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일이다. 그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리고 조직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이 지켜진다면 사람도 조직도 얼마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직원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회사도 다시 태어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무너진 조직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실적도 향상된다. 나는 도산 직전에 처한 일본 항공을 살리기 위해 머리부터 뛰어들었다.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리더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하면 그 뜨거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마련이다.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다고 세상을 욕할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결국 성공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한 성공의 왕도이자 직접 경험한 성공의 방정식이다. 잠재의식이 일상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는 수없는 반복적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이 잠재의식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행동을 사용하고 수련해야 하는 것이다. 의식 속에 그 행동이 침투할 때까지 강렬한 소망으로 전력 질주해야 한다. 당면한 안건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남들이 하는 정도로 적당히 처리하기만 한다면 결코 잠재의식에 닿을 수 없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원한다면 불같이 타오르는 소망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소망은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하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당신은 그 발걸음에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늘 잠재의식까지 닿을 정도로 진심을 다해 끈질기게 소망합시다. 라고 말해왔다.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언가를 거듭해서 생각한다는 뜻과 같다. 반드시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거듭 반복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소망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어느새 그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금일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과 사업을 하는 이유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문장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